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내용은 아스트랄 프로젝션 또는 멘탈 프로젝션이 만나는 상위 존재에 대한 내용입니다. 독학으로 경험해온 결과 사전 지식이 없을 때보다 사전 지식이 있을 때 비물질계를 더 쉽게 경험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도 없이 어디를 찾아가는 것보다 지도 있이 어디를 찾아가는 것이 더 빠르죠. 이번 내용은 지도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상위 의식이란 내가 표면적으로만 인지 가능한 이 에고의 의식보다 고차원까지 확장하여 뻗쳐있는 나의 의식입니다. 상위자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에 나의 필요에 의해 내가 스스로 꺼낼 수 있습니다. 설명하기 전에 쉬운 이해를 위해 애벌레와 나비를 예로 들겠습니다. 애벌레는 언젠가 나비가 되죠. 1번 애벌레는 본인이 애벌레일 땐 날아다니는 다른 나비를 봐도 본인이 저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모른 채 살아갑니다. 2번 애벌레는 날아다니는 나비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본인 안에서 꿈틀거리는 그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내가 나비인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나비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모르거나 내가 나비를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나는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나비를 절대 이해할 수도 느낄 수도 없습니다. 내가 나의 본질에 대해서 순수하게 알고자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할 때 나는 내 안에 있는 나비를 깨운 채 살아갑니다. 나는 애벌레이더라도 나비인 채 살아갑니다. 그럼 상위 존재는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냥 막연히 유치이탈에서 상위자와 만나고 싶다 한다고 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어서 똑똑똑 문 열어주세요 해도 나타나진 않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욕심이 아닌 정말 여기에서 우러러 내가 순수하게 알고자 할 때, 또 내가 그 안에 뭐를 보든 놀라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문을 활짝 열고 환영을 해줍니다. 너무 기대하거나 너무 걱정하면 경험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상위자는 기쁨과 관련된 상위 아스트랄 차원 이상, 특히 감정이 배제된 멘탈 프로젝션 차원 이상에서 만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상위 존재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행을 하게 되면 보통 상위 의식은 잠재된 채로 여행을 하게 됩니다. 여행 내내 잠재되어 있다가 간혹 이것이 개체성을 띠고 내 앞에 나타나서 같이 여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를 어떤 것이든 그냥 통틀어서 상위자라고 부르고 있고요. 천사, 스승, 고차원 존재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용어는 본인이 느껴지는 대로 부르시고 어떤 이름을 붙이든 상관은 없어요. 상위 존재는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고 모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비물질계에선 뭐든 시각이 아닌 에너지로 알아보기 때문에 무슨 모습을 하고 있든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익숙해할 만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TV에 대해서 모르는 강아지에게 TV에 집중시키려면 뉴스 같은 거 틀어놓는 것보다 동물농장 같은 거 틀어놓는 게 좀 더 쉽겠죠. 모습에는 예를 들어 어린아이, 동물, 어른, 어르신, 외계인, 개인적, 종교적 믿음 등에 따른 인격화된 모습 등이 있습니다. 모습이 여러 가지인 이유는 그때그때마다 내가 가진 주파수에 따라 투영되는 모습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모습이 아예 없을 수도 있고 빛 자체인 경우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가장 흔한 상위자의 모습은 어린아이입니다. 왜? 내가 상위자를 경험한다는 것은 내 자체가 어린아이처럼 지금 현존하며 순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상위자는 어린아이 모습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상위자와의 만남은 어떠할까요? 하위 존재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나를 위해 존재하기에 나를 먼저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가만히 나를 기다리거나 마중 나와 있습니다. 또는 내가 자연스럽게 찾아가기도 합니다. 아니면 방금은 없었는데 갑자기 슝 나타나기도 합니다. 보통은 혼자 덩그러니 있는데 간혹 다른 존재들과 섞여 있기도 합니다. 그 중에 어떤 존재가 나를 도와주는 존재라는 것은 그냥 직감적으로 압니다. 왜냐면 우리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존재들과는 확실하게 느낌이 다릅니다. 보통 처음 만나면 손을 잡아줍니다. 우리는 비물질 상태에서 사실 손이라는 것이 없지만 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잡아요. 친근함의 표시입니다. 또는 엄청나게 가까이에서 이렇게 대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내 옆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뭐든 도와주려고 합니다. 굉장히 친절합니다.
모습이 아예 없는 경우는 서로를 그냥 에너지로 느끼고 전체적인 울림이나 텔레파시로 소통을 합니다. 상위자는 나에게 가르쳐주고 사랑을 주고 도와주는 것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상위자와 하는 것에 대해선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럼 상위자와 헤어지기도 할까요? 상위자가 나타난다고 해서 계속 내 옆에 내내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 있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상위자로서 임무가 끝나면 바로 사라집니다. 즉 내가 스스로 설 수 있게 손을 내밀어 주되 내가 스스로 설 수 있는 수준이 되면은 바로 사라집니다. 스승으로서 학생을 가르치고 학생이 스승 수준이 되면, 즉 스승이 없어도 되는 상태가 되면 없어집니다. 있다가 없어진다는 것은 학생이 스승이 됐음을, 내가 상위자 자체가 됐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잠시 이렇게 분리되었다가 원래대로 합쳐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무엇을 배울까요? 학교에서 저학년과 고학년 교과 과정이 다르듯 본인의 의식 수준에 따라 배우는 것이 다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알려줍니다. 애벌레 시절에 배우는 것이 있고 나비 시절에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고학년 과정을 밟기까지는 유체이탈 처음 경험하고 10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는 물질계에서 나의 의식 상태가 기준입니다. 물질계에서의 나의 의식 상태, 의식 수준, 의식 확장도와 내가 가진 사랑과 비례합니다. 또한 에고의 비중은 작아지고 참나의 비중은 커지는 순서입니다. 프로젝터들이 상위자를 만나면 대표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애벌레 시절에 배우는 것, 학교로 표현하자면 저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립니다만 객관성을 위해 다른 전 세계의 프로젝터들도 공통적으로 경험한 것들을 추려서 설명을 드립니다. 경험에 있어서는 개인적 의식 수준, 개인적 믿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맹목적으로 믿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상위자와 하는 것 첫 번째, 상위자는 초보 때 이동의 어려움을 도와줍니다. 보통 초보 때는 차원 이동은커녕 어디를 가보는 것이 좀 어려워요. 컨트롤이 잘 안 됩니다. 상위자를 만나게 되면 이것은 나를 데리고 같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학교에서 친구가 학교 구경시켜줄게 나 따라와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보통 나 혼자도 어디를 가고 빠르게 가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상위자와 함께하면 차원 이동이 훨씬 쉽고 어디를 굉장히 빠르게 빛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왜? 상위자를 만난다는 것은 내 주파수가 높음을, 내가 존재하는 차원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차원이 높을수록 이동은 수월하죠. 나중에는 상위자 도움 없이도 스스로 잘 다니게 됩니다. 두 번째, 비물질계 탐구를 시킵니다. 보통 상위자를 만나면 어디를 같이 가는데 나를 어딘가에 덩그러니 딱 두고 그냥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뭔가를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 놀면서 배워라 하고 놀이터에 나를 그냥 이렇게 두고 가는 거예요. 과학상자 아세요 여러분? 상위자 과학상자 딱 내 앞에 갖다 두고 갖고 놀아 좀 그런 느낌이에요. 즉 내가 겪고 있는 그 현실, 그 세계를 파악하고 뭔가를 깨우치도록 숙제 같은 것을 줍니다. 나의 수준에 따라서 파악을 할 수도 있고 파악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수준이라는 것은 직관력과 비례하고요. 내가 애벌레 시절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내가 나비가 되어서야 이해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의식을 또렷하게 깨워줍니다. 내가 서버에 접속했을 때 익숙한 듯한 세계가 있고 익숙하지 않은 듯한 세계가 있습니다. 보통은 여기가 어디다, 시간은 어느 때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해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기는 어디지? 이것은 뭐지? 할 때가 있습니다. 직관력이 떨어져 있는 이유는 첫 번째, 의식 계기가 덜 이루어져 있는 경우, 두 번째, 즐거움보다 두려움이 앞서는 경우, 세 번째, 에고가 모르는 나의 깊은 무의식을 탐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상위자가 나타나서 내가 의식을 더 깨워서 이 세계를 오래 탐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의식 계기가 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내가 날지 못하고 땅을 걸어다니고 있다는 것이며 이때 상위자 역시 날지 못하고 걸어다니는 사람 또는 동물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동물들이고요. 동물들 특성이 다르듯 나의 주파수에 따라 만나게 되는 동물이 다릅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에 맞는 동물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경우는
작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동물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내가 용기를 내야 하는 경우는 용맹스럽고 큰 동물의 모습으로 나를 보호하듯 앞장서서 갑니다. 이들과도 당연히 역시 텔레파시로 대화가 가능하고 그때그때마다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답을 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직관력을 높입니다. 상위자와 대화하거나 뭔가를 탐구해야 되는 경우 내가 혼자 여행할 때보다 훨씬 높은 직관력을 요구합니다. 상위자와에 대한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직관력은 높아지고 어떤 현상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비물질계에 대한 이해는 곧 물질계를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위자가 준 숙제를 통해 깨우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 오로지 현재에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이해, 지금 내가 보고 겪고 있는 이 현실, 이 세상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물론 책으로도 공부할 수 있지만 그 원리를 직접 체험하고 느끼면 이해가 훨씬 빠르겠죠. 춤 동작을 책으로 보고 공부할 수 있지만 몸으로 직접 해봐야 배우기가 쉽습니다. 다섯 번째, 궁금한 것에 대한 답을 줍니다. 내가 뭔가를 깨닫고자 하는 경우 상위자를 만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화는 당연히 텔레파시로 하고요. 내가 순수하게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답이나 지혜로운 조언을 줍니다. 이때 질문에는 에고의 개인적, 종교적 믿음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일상생활 하시면서 궁금한 것들을 마음속에 갖고 계시면 그것에 대한 답을 직접적으로 얻게 됩니다. 저의 경우는 이 진짜의 나의 본질은 무엇인지, 이 현실, 우리가 겪고 있는 물질계, 비물질계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사실 그런 질문이나 답은 이미 우리 무의식 속에 다 존재를 하고 있는데 상위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것들을 밖으로 꺼내는 것 뿐입니다. 이 경우 상위자는 막 즐겁게 놀 수 있는 친구보다는 지혜로운 선생님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은 별로 없고요. 지혜로운 모습, 남자나 여자, 어른이나 어르신의 모습, 인격화된 종교적 대상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수준에 따라 상위자가 준 답을 완전하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혜를 얻고 있는 그 당시에는 아 그렇구나 이해를 하면서도 물질계로 돌아왔을 때 차원이 낮아지면서 그 정보를 그대로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아지가 TV 동물농장을 보더라도 그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죠. 걱정 마셔도 될 것은 내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나의 잠재의식 속에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내가 준비가 되면, 내가 나비가 되면 자연스럽게 깨우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애벌레 시절에 만나는 상위 존재, 저학년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나비가 되면 만나는 상위 존재, 고학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